익산역에 갔다 오셨어요. 네네. 익산역이 예전에는 익산역이 아니었잖아요. 네, 옛날에는 도시 지명 자체가 익산이 아니고 이리였죠. 이리. 왜 우리 어렸을 때 이리라는 동물 있잖아요. 이리. 맞아요. 그래서 어디서 80년대 중반까지 동화책이며 뭐 어디 사람들이 얘기할 때 주로 이리라고 얘기를 했었대요. 근데 그 일이가 아니죠. 네, 우리 예. 도시 일이는. 예. 원래는 그 이리였을 때 이제 큰 사건이 하나 있었는데 그걸 좀 말씀드릴까 해서. 익산역이구나. 일대가 난리가 난 거구나. 일대가. 그렇지. 보면 전부 다 잘못됐더라고, 그지? 잔혹하다. 처참하다 처참해. 1977년도에 윤종신 씨나 뭐 김상욱 교수님 기억하실지 초등학교 모르겠는데 저학년 때죠. 기억나요, 지금도. 그렇죠. 네. 이리역 그 폭발 사고가 있었죠. 그 굉장히 큰 폭발 사고가 있었는데 수천 명의 사상자를 냈던 이리역 화양열차 폭발 사고. 이리역에서 다이너마이트를 싣고 있던 한국 열차가 폭발한 것이다. (77년도 11월 9일) 날 화양유를 실은 이제 열차가 출발을 하거든요. 다이너마이트가 22톤, 거기에 5톤. 근데 암모니아는 아까 교수님께 여쭤봤더니 이 화약의 원료로 쓰이는 그런 위험한 물질이라고 그러고요. 그리고 뇌관이 1톤이니까. 그런 게 그냥 기차로 이동이 됐군요. 네, 그렇죠. 초반으로 싣고 인천역에서 출발을 했죠. 광주역을 향해서 출발을 하다가 여기 이리역에서 이제 폭발했던 사고인데 당시 폭발이 어느 정도였냐면은 폭발이 난 곳에서 큰 구덩이가 파였는데 그 구덩이가 깊이가 15m, 옆으로 이 직경이 40m. 사진이 기억나요. 그 다음 날인가 신문에 일면에 이만한 사진이 실렸는데 막 거대한 구덩이가 있는 그게 지금도 기억이 나요. 마치 분화구 같은. 그렇죠, 분화구 같은. 그런 구덩이가 생길 정도로 엄청난 폭발이었어요. 무슨 시골의 조그만 간이역도 아니고 도심에 있었을 그렇죠. 거 아니에요. 도심 한복판에 왜냐면 보통 여기면은 중앙에 있잖아요. 피해가 어마어마했을 것 같아요. 이리역에서 700m 떨어져 있는 그 민가에 10톤짜리 기관차 본체가 날아가서 집을 파괴했어요. 그 인근 지역 4km까지 열차의 파편들이 날아갔었고 얼마나 컸으면은 화재와 폭발력이 4km까지 갔다는 것에 대해서 와. 인근 군에서 그 진동이 느껴졌대요. 땅에 살이 일어나면서 정전이 되고 시내가 암흑천지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경보 사이렌이 울렸죠. 큰 폭발음이 들리고 당연히 시민들은 전쟁인 줄 알고 다른 지역에 사는 친척들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거기도 폭격 맞고 있지 이렇게 물어볼 정도로 당시에 굉장히 놀랐던 사건이에요. 이 사건으로 59명이 사망을 하고 185명이 중상을 입고 그리고 이재민이 7,800명. 네. 이재민 수용소를 따로 건설할 정도로 많은 이재민들이 발생을 했고 그 전에도 화약을 운송하는 열차는 많았는데 왜 이리역에서 이 폭발 사고가 일어났는지 그걸 좀 알아봤더니 (30톤의) 폭약을 싣고 오잖아요. 근데 일단은 시작부터 잘못된 게 원래 법적으로 뇌관은 따로 운반을 하게 돼 있고 비용을 줄이려고 그랬는지 뇌관 1톤까지도 같이 열차에 실어가지고 이제 이동을 한 거고 그리고 이제 그 법적으로도 화약류 취급 면허 소지자가 반드시 탑승을 해야 됐는데 그 화약류에 대한 취급 지식이 없는 호송 직원 한 명만 그 30톤의 화약 물질을 상상도 할 수 없는 상태네요. 그렇죠. 안전에 대한. 너무 무감각했던 거죠. 안전에 대해서. 아, 근데 이 30톤의 중요한 기관에서 시킨 일 아니겠어요? 그 당시에 이제 한국화약이라는 회사에서 보낸 폭발물이었는데 원래 그 화약류 이런 폭발할 가능성이 있는 물품을 실은 열차는 집행을 하게 돼 있대요. 중간에 역에 정차를 하지 않게. 왜냐면 가장 빠르고 신속하게 목적지까지 가야 됐는데 이리역에 정차를 했던 거죠. 관행적으로 역마다 급행료라는 게 있었대요. 급행료? 급행료. 철도 직원들이 차가 들어오면 그냥 통과 안 시키고 잡아놓는 거예요. 급행료 돈을 줄 때까지. 돈이 만족스러우면 보내고 돈이 만족스럽지 않으면 계속 열차를 출발 못 시키게 하고 그러니까 그런 게 만연돼 있었던 만연돼 시대였던 있었죠. 거죠. 쉽게 말하면 뇌물 달라는 거예요.
일종의 통과. 딜을 한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호송 직원 신모 씨 이분이 이제 담당을 하고 있었는데 두 번이나 가서 왜 빨리 안 보내주냐? 그럼 다 그냥 나보다 먼저 가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그 차들은 만족스럽게 금방 보내줬으면 되는데 하루를 여기다 잡아둔 거예요. 계속 이제 옥신각신 벌인 거죠. 사실은 이제 우리 지금 상식으로는 말이 안 되잖아요. 이건 거의 군이나 이런 데는 그냥 통과해야 되는데 예를 네, 들면 만약에 그걸 누가 약탈을 하거나 음. 이렇게 돼도 큰 문제가 됐을 텐데 아무튼 그렇게 허술하게. 믿기지 않게 해도 그때는 그냥 일반 호송 직원이 이 신모 씨가 열차가 출발을 못하니까 밖에 나서 술을 마신 거예요. 정책적 난국이네요. 네, 술을 마시고 다시 돌아왔죠. 자야 되니까 자기는. 그 화약이랑 같이 자야 된다는 거. 그렇죠. 화약이랑 같이 자게 된 거예요. 너무 어두웠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양초를 켜요. 화약 상자 위에다 놓고 깨서 보니까 불이 붙은 거예요. 네. 당장 화약으로 옮겨 붙진 않았어요. 그 안에 있는 이제 다른 물건들에 불이 붙었는데 혼자서 이제 이걸 끌려고 시도를 하다 안 되니까 밖으로 나가면서 이제 불이야 소리를 지르고 그대로 도주해 버렸어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를 않고. 근데 그 열차의 안전 검사를 하고 수리를 하는 검수원들이 7분이 불을 끄려고 봤더니 다이너마이트가 꽉 차 있는 바로 그 기차인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손으로 자갈이며 모래를 이제 불 붙은 화약 하나에다 막 던지면서 막 하는데 그게 꺼질 리가 없잖아요. 근데 그분들도 정말 대단하죠. 예, 희생 정신이. 예. 계속 이제 그 진화 작업을 하던 중에 결국 화약에 불이 옮겨 붙어가지고 이제 폭발을 이제 하게 된 거죠. 예, 불과 연기 그리고 철로들이 다 파괴됐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송석준 씨라는 분이 네. 이 철도 직원이셨는데 이분이 폭발과 함께 몸이 날아가서 정신을 잃은 거예요. 그리고 깨고 보니까 이제 사방에 폭발물이 터졌다는 걸 알게 됐죠. 600명을 실은 열차가 일로 들어오기로 했었는데. 철로가 다 파괴되네. 네. 근데 지금 뭐 통신 장비고 제대로 남아 있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그쪽으로 철로를 뛰기 시작한 거예요. 그쪽에서 오는 열차를 향해서 뛰어서 만나려고. 만나려고 그걸 알려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이분이 1km를 뛰었대요. 뛰어갔더니 저쪽에서 그 열차가 오는 오고 거예요. 있어. 특급 열차가. 그래서 이분이 거기서 웃옷을 벗고 오지 말라고. 오지 말라고 신호를 보내가지고 열차 가까스로 정지를 한 거죠. 그래서 더 큰 참사를 막을 수가 있었던. 그래서 나중에 이분은 의인으로 충분히 그 자격이 있는 분이죠. 호송 직원 신모 씨는 도망간 달아난 분. 예, 징역 10년을 받았고요. 이 급행료를 요구했던 직원은 징역 1년. 가벼운 처벌을 받았죠. 그 화약의 담당인 곳은 한국화약이라는 큰 그렇지. 기업이잖아요. 그렇죠, 그 그렇죠. 기업은 처벌이 어떻게 됐나요? 신고시면 10년형. 한국화약은 네, 네. 아무런 네. 민간한테도 그렇지만 국가 시설물이 엄청나게 파괴가 됐잖아요. 그 90억을 보상을 했다 그래요. 90. 90억 보상. 예. 근데 이제 뭐 배상과 보상이 되게 다르다고 하는데 배상이냐 보상이냐 정말 첨예해요. 배상은 위법할 때 책임을 지고 주는 게 배상이고요. 네. 보상이라는 거는 위법하지 않아요. 적법한데 그냥 주는 돈. 위로라든가 예, 뭐. 예. 이건 굉장히 다른. 그러면 이때 당시에 뭐 90억을 보상했다는 거는 기업은 잘못한 게 없는데 그렇죠. 줄 필요가 없는 도의적으로 거죠. 준 거예요. 내가 네. 도의적으로 줄게요. 이렇게 되는 거겠죠. 지금 같으면은 이게 양형이 더 세지 않을까요? 그렇죠. 그 시절에는 참 근데 온데 그 급행료가 만연했던 시절. 80년대 한 중반까지만 해도 이런 게 다 모든 관공서 되게 업무에서 만연했었어요. 사회가 부패하면은 어떤 우리가 대가를 치르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사실은 이때만 해도 전쟁이 끝난 지 20여 년밖에 안 지났어요. 맞아요. 길거리에 군인이 나타나고 군인이 총 들고 지나가고 이런 장면들을 흔하게 봤어요. 네. 그러다 보니 안전보다는 군대 관련 뭐 화약 이런 게 가면 무심하게 바라보던 때의 네. 시대에 그때만 해도 살고 있었던 거예요. 네. 당시에는 동네마다 기억나시죠? 왜 어렸을 때 도시가스 하는 집들이 동네 하나씩 가스 있었잖아요. 가게가 있었어요. 쇠로 된 그 그렇죠. 맞아요. 빙그르르 굴려가지고 차에 싣고 이 사고로 이제 화약류, 가스, 생활 주변 위험물이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한 점검, 그 위험 폭발물 취급업소는 주택가가 아닌 사람들이 별로 없는 안전한 곳으로 이전을 다 시켰다. 동네에 그래요. 있었는데 원칙들을 잘 안 지켜서 사실 사고들이 발생을 하잖아요.
이 이리역 폭발 사건은 참고로 이제 이주일 씨, 하춘화 씨의 관계 때문에 더 예전에는 리사이틀이라 그랬어요. 네네. 극장에서 가수가 노래를 하고 MC가 있는데 이제 MC는 보통 무명 MC가 많죠. 그렇죠. 그때 이주일 씨가 무명 MC였던 거예요. 하춘화 씨는 굉장히 탑스타예요. 역에서 그 극장이 가까웠던 거죠. 네네. 폭파하면서 화재가 났죠. 극장에서. 네, 화재가 나고 이제 건물 일부가 이제 붕괴되는 상황에서 하춘화 씨가 이제 정신을 잃었고 관객들도 막 완전히 아수라장이고 서로 살기 바빠서 나가는 그 사회자 이주일 씨가 실신한 하춘화 씨를 업고 이제 살려냈죠. 이 극장 밖으로. 그때 막 함몰돼가지고 막 얼굴에 피가 흐르고 하는데도 깜깜하니까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주일 씨 다친 머리를 제가 딛고 내려왔어요. 은인이 된 거 아니에요? 생명의 은인이 돼가지고 이제 그 중앙 무대에 이분이 이제 소개를 시켜주고 그러면서 오늘날에 이주일 씨가 지금 돌아가셨지만 뭐 저희 초등학교 때는 이주일 씨가 거의 최고의 인기였죠. 최고였죠. 아무튼 그 이후에도 사실 크고 작은 열차 사건들이 있었어요. 구의역에 스크린도어를 설치하던 그 젊은이가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어요. 혼자 스크린도어 수리 작업을 하던 20살 김모 씨가 승강장으로 진입하던 열차에 치여 숨진 겁니다. 전자운영체를 통보를 해서 승인을 얻고 해야 되는데 안지에서는 이 작업은 사실 몰랐습니다. 그러나 김 씨는 역무실에서 역무원과 대화를 나눈 것으로 확인돼 사고를 막을 수 있는 기회는 충분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리고 지난 4월에 이제 평택항 부두에서 이 선적 작업을 하던 젊은 분이 300kg의 컨테이너에 깔려서 사망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사고 당시 이 씨는 원청기업 지게차 기사의 지시로 나무 조각을 줍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날개가 무너지지 않게 고정해야 하지만 안전핀을 모두 다 풀어놓았던 상황. 다른 지게차가 날개 한쪽을 접자 그 여파로 반대편 날개까지 접혀 이 씨를 덮친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다 뭐냐면 용역업체에서 벌어진 일이에요. 최소한의 책임들을 지워줘야 된다. 기업처벌법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전에는 누가 이제 사망하게 되거나 안전사고가 일어나도 뭐 제대로 하느니 벌금 1,000만 원 내는 게 훨씬 싸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잘 지켜지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법이 있어도. 그래서 이 사건들을 겪고 나서 이후로 기업의 오너들 그리고 경영진들에 대해서 사법적인 책임을 엄중하게 묻는 이런 법이 이제 내년 1월부터 시행이 된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1명 이상이 숨지는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 이하 벌금에 처해집니다. 법인이나 기관도 50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조금씩 우리가 제도 보완을 이렇게 해가지고 잘 시행되는지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그 윤종신 씨랑 이리역에 가서 그 위령탑 추모비죠, 추모비. 그렇죠. 네, 거기 갔었는데 이제 안타까운 거는 그 일반인이 도저히 찾을 수가 없는 역사. 여기 예. 여기 있구나. 잘 보이는 건 이런 한켠에 일이 있었다. 네, 자꾸 보고 기억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생각을- 추모비잖아요. 네, 해요. 그런 비슷한 경우가 삼풍백화점 붕괴 사건에서 그때 이제 그 유족들이 위령탑을 그 자리에다가 세웠으면 좋겠다. 그래서 당시 여론도 그랬으니까 서울시에서도 오케이 했는데 이제 그게 2년 만에 백지화되고 양재동 시민의 숲 맨 구석에 있거든요. 사실 뉴욕 9.11 테러의 그 그라운드 제로 지금 가보면 그 추모하는 그런 상징들이 너무 많거든요. 아직도 꽃들을 이렇게 놓는 분들이 많은데 네네네. 그걸 잊지 않아야 하거든요. 그래야 비극이 재현되지 않는데 우리는 너무 좀 안 좋은 것들을 잃고 더 빨리 더 많이 발전을 해야 된다는 강박에 있는 게 아닐까. 뒤를 안 제대로 돌아가고. 기억하는 거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아직 없는 것 같아요. 공론화해서 논의를 해서 최선의 방법을 찾아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리고 벌써 이 사건은 44년 전 이야기라서 일이라는 지명이 있었어라고 갸우뚱.